명절 아침 시댁 식탁 한가운데로 하얀 서류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도장 찍어. 나 이제 너랑 못 살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는데 시부모님, 시누이, 조카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였고 그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고 손이 떨렸으며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여보, 말 걸지 마. 집안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랑은 더 못 살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으며 시누이는 혀를 차는 가운데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어디 사는 몇 살이신지, 지금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써주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5년 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그때 남편을 만났는데 성실해 보였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 첫 해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한 척 했다는 게 맞을 겁니다. 시댁과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그저 참았습니다. 둘째 해 아이가 태어났고 그때부터 제 삶은 전쟁이 되어버렸는데 회사 일, 육아, 가사, 시댁 식사 챙기기까지 모든 게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봤습니다. 여보, 애 좀 봐줘. 피곤해. 나도 이랬어.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다섯째 해 남편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나? 2천만 원. 저는 제 적금, 펀드, 예금을 모두 깨어드렸고 남편은 곧 갚겠다고 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아직 여유가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일곱째 해가 되자 생활비마저 부족해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못 줘. 회사 사정이 안 좋아. 그럼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 내가 벌면 되잖아. 넌 회사 다니잖아. 그때부터 저 혼자 집안 경제를 책임지게 됐고 제 월급으로 생활비, 아이 학원비, 시댁 용돈까지 모두 감당했는데 정작 남편은 자기 돈은 자기가 쓰면서 술값, 담뱃값, 친구들 만나는 비용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 문제라고 말할 수도 없었는데 그러면 싸움이 됐으니까요. 열째 해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회식이었어. 뭐 이리 확인해? 핸드폰을 보려고 하면 화를 냈고 어디 가냐고 물으면 짜증을 내면서 너는 나를 믿지 못해? 의심병 환자야라고 했는데 결국 의심하는 제가 나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12째 해가 되자 남편의 말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의 잔소리는 집안일밖에 모르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너 없어도 나는 잘 살아.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저 없이도 잘 산다는 말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요? 15째, 올해 설날이었습니다. 시댁에 명절 인사를 드리러 갔고 아침부터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느라 손이 퉁퉁 부었고 허리가 아팠지만 명절이니까 그저 참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차례상을 차렸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았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네 가족, 저희 가족까지 다들 제가 차린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먹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그것은 하얀 봉투였습니다. 다들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모두가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봉투를 식탁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오늘 도장 받아갈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이혼하자는 소리지. 왜 갑자기? 나는 진작부터 생각했어. 너 없어도 나는 잘 살아. 시어머니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민우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 이 사람이랑 15년 살아봤는데요. 답이 없어요. 남편이 저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잔소리만 많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여보, 말 걸지 마. 너는 나한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신우이가 거들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언니, 솔직히 집안일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제 앞으로 밀면서 말했습니다. 도장 찍어. 오늘 당장. 나는 싫어. 싫긴 뭐가 싫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아이는 어떡하고? 아이는 내가 키울게. 너는 나가면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못해. 남편이 짜증을 내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하든지. 난 상관없어. 그리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으며 신우이는 비웃듯 쳐다보고 있었고 아이는 울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집에 없었고 저는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저는 이렇게 버려지는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내일까지 도장 찍어서 보내. 안 그러면 법적으로 진행할 거야. 전화가 끊어졌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제 반격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저를 버린 게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거라는 것을. 명절 식탁 위에 떨어진 이혼 서류,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왜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겠어. 진실을 알아낼 거야. 다음 날부터 저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나갔습니다. 출장 간다. 3일 후에 올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인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에 연차를 냈는데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을 의심하는 나쁜 아내가 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회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명함, 영수증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는데 날짜를 보니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야근한다고 했었습니다. 호텔 디럭스룸 1박 35만 원. 혼자 갔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가 있었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식당, 카페, 또 호텔. 제가 모르는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매달 50만 원씩 현금 인출 내역이 있었습니다.
무슨 돈을 이렇게 쓴 거지? 저는 남편 핸드폰 요금 명세서를 찾았습니다. 특정 번호로 통화가 많았는데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메모장에 적었고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저 민우 아내예요. 아, 아내. 무슨 일이세요? 혹시 민우가 요즘 무슨 고민 있는 거 아세요? 갑자기 이혼하자고 해서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형수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발. 민우가 요즘 회사에서 문제가 좀 있대요. 무슨 문제요?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는데 횡령 의혹 때문에 조사받는다고 들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횡령이요? 네. 그리고 요즘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소문도 있던데. 여자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민우가 요즘 자주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횡령, 불륜. 제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요? 다음 날 저는 남편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혹시 남편이 나올까 싶어서였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타났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는데 둘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로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식당으로 들어갔고 저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 남편은 제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 여자와 저렇게 웃고 있다니.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출장 잘 다녀왔어?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응. 피곤해 죽겠네. 힘들었겠다. 저녁 먹었어? 회사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누구와 점심을 먹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씻고 쉬어. 남편이 샤워하러 갔고 저는 남편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명함 한 장이 나왔는데 최지연 마이너스 기획대리. 이게 그 여자 이름인가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호텔 카드키가 나왔고 어제 날짜였습니다.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와 호텔에 간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 회사 인사팀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씨 아내인데요. 네, 무슨 일이시죠? 남편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요. 혹시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담당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직원 개인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내인데요. 정 궁금하시면 남편분께 직접 물어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후배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진우야, 민우가 요즘 회사에서 어때? 그게 형수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말해줘. 제발. 형이 요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회사 돈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긴 게 발각됐대요. 얼마나? 5천만 원 정도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감봉 처분 받았어요.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대요. 그래. 고마워, 진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횡령을 했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불륜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호텔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숨기기 위해
저를 버리려고 한 겁니다. 너 없이도 잘 산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먼저 버려서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을 회피하려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명세서, 사진, 통화 기록, 명함, 그리고 회사 횡령 정황까지. 이제 선택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따지고 용서할까요? 아니면 저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는데 15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시댁 눈치, 남편 눈치, 세상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에게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변호사 사무실 예약을 잡았는데 내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웃었는데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될지, 자신이 저를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명절 식탁에서 이혼 서류를 던진 그 순간, 그것이 남편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곧 깨닫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신청한 박수진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는데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명세서, 사진, 명함, 통화 기록, 그리고 남편이 명절날 가족들 앞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남편분이 불륜을 저질렀군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 횡령도 했대요. 횡령이요? 5천만 원 정도를 개인 계좌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증거들이에요. 특히 이 사진은 결정적이네요. 제가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것도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일단 위자료부터 얘기해 볼게요. 남편분 부정행위가 명확하니까 최소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5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있죠. 결혼 생활 15년이면 절반은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횡령으로 돈을 잃었다면 그건 남편분 개인 과실이에요. 부부 공동 재산과는 별개죠. 변호사가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륜 상대 여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여자한테도요? 네. 배우자 있는 줄 알면서 관계 맺었으니 공동 불법행위예요. 저는 최지연이라는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제 남편과 웃으며 걷던 그 여자.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예요. 그럼 남편한테 5천, 여자한테 3천, 총 8천만 원? 가능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회사 횡령건도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남편분이 재산 분할 회피하려고 재산 숨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횡령한 돈이 어디 갔는지 추적하는 거죠. 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세요. 변호사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첫째, 남편한테 이혼 서류에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네. 둘째,
남편 재산 현황을 파악하세요. 통장, 부동산, 주식, 전부요. 알겠습니다. 셋째, 불륜 여자와 남편의 추가 증거를 더 모으세요. 사진, 영상, 문자 기록.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한테 절대 들키지 마세요. 지금부터 부인은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무시했고 명절날 가족들 앞에서 망신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통장 사본을 찾았습니다. 주거래 은행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서류를 찾았는데 우리 집은 전세였지만 남편 명의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몰랐던 부동산이었습니다. 서류를 보니 2년 전에 구입한 것이었는데 투자 목적이라고 했었나요? 현재 시세를 검색해 봤는데 2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겠네. 증권 계좌도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총 재산을 계산했습니다. 통장 3천만 원, 오피스텔 2억 원, 증권 500만 원, 2억 3,500만 원. 절반이면 1억 1,75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위자료 5천만 원, 불륜 손해배상 3천만 원, 총 1억 9,750만 원. 거의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야근? 응. 요즘 바빠.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는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나와 지하철을 탔고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최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카페 밖에서 지켜봤는데 둘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장난치고 키스까지 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본 적 없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1시간 후 둘은 카페를 나왔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역시 저는 호텔 입구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마트 갔다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거짓말쟁이였으니 괜찮았습니다. 도장은 찍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직? 빨리 찍어. 나 바빠. 조금만 시간을 줘. 생각 좀 해볼게. 생각은 무슨, 이미 결정된 일이야.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알았어. 일주일만 줘. 일주일? 길다. 3일. 알았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웃었습니다.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사이 제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되니까요. 다음 날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 더 모았어요. 동영상도 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소송 준비 들어갑시다. 언제 시작하면 될까요? 내일 당장 가능해요. 부인이 원하신다면. 네, 원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오세요. 소장 작성하고 바로 접수할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제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15년 참고 살았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렸지만 제가 먼저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치를 대가를 확실하게 받아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 소장 작성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원고 박수진, 피고 김민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와 피고를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제 인생이 문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소장이 완성됐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제 법원에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륜 상대 여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할게요. 동시에요? 네. 한 번에 치는 게 효과적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편분 회사 횡령건 제보하실 거죠? 네. 그래야 할까요? 부인 선택이에요. 하지만 남편분이 재산 숨기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횡령한 돈 추적이 필요하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회사에 제보하면 남편은 해고될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제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오후 2시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 접수 완료됐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들어와.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 남편이 냉장고를 열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법원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혼 소송?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너, 뭐 한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했잖아. 이혼. 미쳤어? 내가 언제 소송하라고 했어?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잖아. 나는 법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어. 너.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취하해. 당장. 싫어. 뭐? 나도 변호사 선임했어. 그리고 당신 불륜 증거 전부 있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륜. 최지연 기획대리, 이 사람 맞지? 호텔 영수증, 카드 명세서, 사진, 동영상. 전부 있어. 남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당신 회사 횡령건도 알아. 5천만 원 개인 계좌로 빼돌린 거. 어떻게? 당신이 날 무시했잖아. 집안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저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보가 아니야. 15년 동안 참았을 뿐이지. 수진아, 이제 내 이름 부르지 마. 법정에서 보자.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이미 늦었어.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난 오늘부터 친정에서 지낼 거야. 이혼 확정될 때까지. 수진아, 제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고 복도를 걷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였습니다. 남편에게 복수하는 중이었고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왜 갑자기? 엄마, 나 이혼해. 뭐?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우가 명절날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 가족들 앞에서. 세상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15년의 참음, 남편의 배신, 불륜, 횡령까지. 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그런 놈은 차버려야 해. 처음으로 안심이 됐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걱정 마.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전화 좀 받아. 얘기 좀 하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소송 취하해줘. 무시했습니다. 오후에 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엄마야. 무슨 일이니? 민우가 집에서 울고 있어. 소송이 뭐니? 어머니, 민우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부부가 법정까지 가야겠니? 명절날 가족들 앞에서 이혼 서류 던진 게 민우예요. 저 아니에요. 그건 민우가 화가 나서 그랬겠지. 그리고 불륜도 저질렀어요. 회사에서 횡령도 하고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혼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일 후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후배 진우였습니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형이 오늘 징계위원회에 소집됐어요. 횡령건 때문에. 그래. 그리고 형수님, 형이 지금 엄청 힘들어해요.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그건 민우가 한 일에 대한 대가야. 형수님, 그래도 진우야, 미안하지만 나는 민우 편이 아니야. 이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불륜 상대 최지연 씨가 합의 제안했어요. 합의요? 네. 3천만 원 손해배상받는 조건으로 소송 취하해 달라고요. 그 여자가 3천만 원을 준다고요? 네. 아마 회사에서 소문 나는 게 싫은가 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받으세요. 어차피 재판 가도 비슷한 금액 나올 거예요. 빨리 받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쪽에서도 연락 왔어요. 민우가요? 네. 이혼은 하되 위자료를 줄여달라고 하네요. 얼마나요? 5천에서 2천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안 돼요. 5천만 원 그대로 받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할게요. 2주 후 최지연을 만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였는데 그 여자는 저보다 젊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돈으로 산 거겠죠? 처음 뵙겠습니다. 최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 씨는 민우가 결혼했다는 거 알았죠? 네. 알면서도 만났어요. 죄송합니다. 후회돼요? 최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정말 후회돼요. 제가 미쳤었어요. 민우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에 대해서. 그게 말해봐요. 아내분이 잔소리가 심하고 돈도 많이 쓰고 이혼하고 싶다고. 웃음이 났습니다. 다 거짓말이었네요. 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민우 씨가 저한테도 거짓말했더라고요. 뭐라고요? 회사에서 승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징계받는 중이었어요. 돈도 많다고 했는데 빚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연 씨도 민우 버렸어요? 최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이용당한 거였어요. 묘하게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둘 다 남편한테 속은 거니까요. 3천만 원 꼭 받을 거예요. 네. 지금 대출 받아서라도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는 민우 만나지 마세요. 안 만날 거예요. 이미 연락 끊었어요. 합의서에 서명했고 최지연이 떠났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 처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남편분만 남았네요. 얼마 안 걸릴 거예요. 한 달 후 남편 회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징계 해고였습니다. 진우가 전화했습니다. 형수님, 형이 오늘 해고됐어요. 그래. 형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어요. 술만 마시고.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형수님,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잖아요. 진우야, 민우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너 없어도 잘 산다고 했어. 그러니까 민우도 저 없이 잘 살 거예요. 걱정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해고됐다는 소식,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준 고통의 일부라도 돌려준 느낌이었습니다. 6주 후 첫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세요.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최지영과의 불륜 관계가 증거로 명확합니다. 사진과 동영상이 제출됐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명절날 가족들 앞에서 모욕했습니다. 증인 진술서가 제출됐는데 신우의 진술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 1억 1,750만 원을 청구합니다. 판사가 남편 측을 쳐다봤습니다. 피고 측 변론하세요. 남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불륜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5천만 원은 과도합니다. 피고는 현재 실직 상태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경제 상황은 피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횡령으로 징계 해고됐죠. 그리고 피고 명의 오피스텔이 2억 원 상당입니다. 충분히 지급 가능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 잡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돌아봤습니다. 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다 돼? 나 정말 후회해. 너한테 그렇게 한 거. 후회는 당신 혼자 하세요. 제발 위자료 좀 줄여줘. 나 정말 돈 없어. 오피스텔 팔면 되잖아요. 그건 투자한 건데, 투자요? 나한테 숨기고 산 거 아니었어요? 남편이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집안일밖에 모르는 사람. 미안해.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수진아, 이제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법정에서만 봅시다. 남편을 뒤로 하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친정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초라한 모습이 떠올랐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명절날 식탁 위에 던져진 이혼 서류, 그때의 모욕이 생생했습니다. 너 없어도 나는 잘 살아. 그 말을 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부인,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 측에서 합의 제안했어요. 위자료 5천, 재산 분할 1억 1,750만 원, 전부 인정한대요. 정말요? 네. 빨리 끝내고 싶은가 봐요. 다음 재판 때 합의 이혼 확정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완전히 이긴 겁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1억 1,750만 원, 그리고 최지연한테서 받은
3천만 원까지 총 1억 9,750만 원. 거의 2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15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무시한 대가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명절날 가족들 앞에서 이혼 서류를 던진 그 순간, 그것이 남편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이제 남편도 알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2주 후 마지막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남편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는데 옷차림도 낡아 보였고 머리도 길어져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 측 합의 내용 확인하셨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남편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1억 1,7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남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 박수진과 피고 김민우는 이혼한다. 그 순간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고 다만 자유로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이제 남이에요. 말 놓으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나 정말 후회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후회해도 늦었어요. 수진아, 아니, 수진 씨,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 정말 달라질게. 웃음이 났습니다. 명절날 생각나요? 식탁 위에 이혼 서류 던지면서 뭐라고 했죠? 너 없어도 나는 잘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없이 잘 사세요. 수진아, 이제 그만 가세요. 돈은 일주일 안에 입금해 주세요. 남편을 뒤로 하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걷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제 통장에 1억 6,75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 1억 1,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지연한테서 받은 3천만 원까지 합치면 총 1억 9,7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5년 만에 진짜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응, 괜찮아. 힘들지? 아니, 오히려 후련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넌 잘했어. 고마워, 엄마. 이제 뭐 할 거야? 글쎄, 일단 쉬고 싶어. 그래, 충분히 쉬어. 엄마가 옆에 있을게. 한 달 후, 저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제가 원하는 곳이었는데 햇살이 잘 드는 남양이었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어머니와 함께 짐을 옮겼습니다. 여기 괜찮네. 밝고 좋아. 그치? 마음에 들어. 혼자 살기 외롭지 않을까? 괜찮아. 오히려 편할 것 같아.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남편 눈치, 시댁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2달 후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이혼 후 휴직을 냈었는데 이제 다시 일할 준비가 됐습니다.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동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수진 씨 멋있어요. 저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온전히 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더 이상 남편 뒷바라지, 시댁 챙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석 달 후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팀장으로 승진하실 의향 있으세요? 정말요? 네. 수진 씨 능력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팀장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팀장이 됐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는데 예전 같았으면 남편과 시댁을 위해 썼을 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앞 카페에서 누군가를 마주쳤습니다. 최지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지연 씨는요? 저도 잘 지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일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민우 씨,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최지연이 떠났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었으니까요. 6개월 후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수진아, 정말 달라졌다. 뭐가?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그래. 응. 이혼 잘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제주도 바다를 보며 친구들과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제대로 된 여행이었는데 남편이나 시댁 눈치 볼 필요 없이 온전히 제 시간을 즐겼습니다. 수진아,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 아니, 아직. 만날 생각은 있어? 글쎄, 지금은 혼자가 편해. 그래,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넌 잘하고 있어. 고마워. 1년 후 어머니 칠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수진아, 이혼했다며? 고모가 물었습니다. 네. 힘들지? 혼자 살기. 아니요. 오히려 편해요. 그래도 여자 혼자, 고모, 전 괜찮아요. 일도 잘 되고 돈도 벌고 있어요. 그래, 그럼 됐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질문에 상처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았고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이혼한 지 1년 반,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으로 인정받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고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나야. 민우야. 전화 좀 받아줘.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나 요즘 정말 힘들어. 얘기 좀 하고 싶어.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엮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는 웃었는데 진심으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15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였습니다. 명절날 식탁 위에 떨어진 이혼 서류,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남편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사실은 제가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말입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 45번째 생일입니다. 회사 동료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팀장님,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다들. 케이크를 자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명절 식탁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말입니다. 퇴근 후 새로 생긴 카페에 들렀습니다. 요즘 제 일상이 됐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좋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 친구 성우였습니다. 성우 씨,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성우가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성우 씨는요? 저도 잘 지내요. 그런데 민우 소식 들으셨어요? 심장이 한번 뛰었습니다. 아니요. 듣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가 요즘 정말 힘들게 살아요. 그게 제가 알 바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해고된 후에 재취업을 못했어요. 1년 넘게 백수예요. 오피스텔도 팔았대요. 수진 씨한테 줄 돈 마련하려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알아요. 그리고 요즘은 편의점 알바를 한대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편의점 알바, 예전 남편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연락 끊었대요. 집안 망신시켰다고. 민우가 수진 씨한테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매일 후회한대요. 성우 씨,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민우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없어도 잘 산다고 했어요. 명절날 가족들 앞에서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저를 집안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수진 씨, 그리고 불륜도 저질렀고 회사 돈도 횡령했어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민우 잘못이죠. 그러니까 민우가 지금 힘든 건 본인이 한 일에 대한 대가예요. 알겠어요. 죄송해요. 괜히 말했네요. 성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수진 씨 정말 잘 사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성우가 떠났고 저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남편이 편의점 알바를 한다는 이야기,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아팠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주말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진짜 예뻐졌다. 그래? 응. 표정도 밝아지고 옷도 예쁘게 입고. 고마워. 혼자 사는 거 어때? 좋아. 정말 편해. 새로 만나는 사람은 없어? 아직 그냥 혼자가 편해.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면 만나봐. 응, 그럴게. 사실 최근에 회사에서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이혼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과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1천만 원이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남편과 상의했을 겁니다. 이 돈으로 뭐 할까? 시댁에 얼마 드릴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돈은 제가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니? 엄마,
그동안 신세 많이 졌잖아. 아니야. 당연한 건데. 받아.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나머지 돈으로 저는 작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혼자서 유럽으로 갔는데 파리의 에펠탑을 보고 로마의 콜로세움을 걸었습니다. 15년 만에 제대로 된 여행이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연히 신우이를 마주쳤습니다. 언니, 신우이가 어색하게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오빠 소식 들었어요? 아니요. 듣고 싶지도 않고요. 오빠가 요즘 정말 힘들게 지내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언니, 그래도 명절날 생각나세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신우이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신우이도 저를 비웃었잖아요. 집안일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전 이미 그 집안하고 남이에요. 신우이를 뒤로 하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신우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남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시댁과 연락 끊김, 재취업 실패 이야기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도 한때는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절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던진 일, 너 없어도 나는 잘 살아라는 말, 집안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모욕, 불륜, 횡령, 거짓말까지 모든 것들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이야. 남편은 저를 버렸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 편의점을 지나갔습니다. 문득 남편이 저런 곳에서 일하고 있을까 생각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인생에 집중하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회의 있어요. 알았어. 준비할게. 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남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뭔가 반짝반짝 빛나요. 고마워. 나도 그렇게 느껴. 혹시 좋은 사람 생겼어요? 아니, 아직. 그런데도 저렇게 행복해 보이다니 부러워요. 저는 웃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저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팀장님, 이번엔 진짜 괜찮은 분이에요. 그래. 네. 회사 경영하시는데 인품도 좋으시고 나이는 48세요. 팀장님보다 3살 많으세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부담 없이. 고민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편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알았어. 만나볼게. 주말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남자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첫인상은 괜찮았는데 차분하고 진중해 보였습니다. 커피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작은 IT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창업했어요. 직원이 20명 정도 있고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결혼은 하신 적 있으세요? 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졌죠. 민준 씨도 저와 비슷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수진 씨도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3년 전에요. 힘드셨죠?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개팅이 끝난 후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말입니다. 3개월 후 민준 씨와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정말 예뻐 보여요. 고마워요. 저 고백해도 될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가 좋아요. 진심으로요. 저도 민준 씨가 좋아요. 그럼 사귀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준 씨가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6개월 후 민준 씨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 저희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벌써요? 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볼게요. 사실 두려웠습니다. 다시 결혼한다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전 남편과 달랐습니다. 저를 존중했고 배려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재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조금 두렵기도 해요. 이해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민준 씨랑은 다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니까요. 그렇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민준 씨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정말? 어떤 사람인데? 회사 경영하는 분이야. 나이는 48세고 이혼 경력 있어. 그래, 괜찮은 사람이니? 응, 나한테 잘해줘. 존중해주고. 그럼 됐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고마워, 엄마. 수진아, 이번엔 신중하게 생각해. 알았지? 알아. 천천히 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는데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혼 서류를 받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행복하게 말입니다. 1년 후 민준 씨와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민준 씨.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작은 가족 모임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씩 겪었잖아요. 이번엔 소박하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까운 가족들만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번엔 행복하게 살아라. 응, 엄마. 이번엔 정말 행복할 거야. 민준 씨 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수진 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네, 어머님. 잘하겠습니다. 결혼 후 저와 민준 씨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지 않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괜찮죠? 완벽해요. 저희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신기하네요. 저도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아니 여보,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요. 우리 서로 존중하며 살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 다 상처를 겪었고 배웠으니까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4년 전 명절 식탁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본부장으로 성공했고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내가 날 버려줘서. 덕분에 나는 진짜 행복을 찾았어. 민준 씨가 잠든 옆에서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고 아름다운 제 인생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 50번째 생일입니다. 민준 씨와 결혼한 지 4년째입니다. 회사에서는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집에서는 행복한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민준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오늘 저녁에 특별한 거 준비했어요. 정말요? 응. 깜짝 놀랄 거예요. 민준 씨가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감사했습니다. 출근하는 길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8년 전 명절날 시댁 식탁에서 남편이 이혼 서류를 던졌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너 없어도 나는 잘 산다.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났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본부장님 생일 축하드려요. 직원들이 케이크를 준비해뒀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본부장님, 저희가 본받고 싶은 분이세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본부장님 보면 여자도 혼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배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수진아, 생일 축하해. 고마워. 너 진짜 8년 전이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래. 응. 예전엔 항상 우울하고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빛이 나. 고마워. 나도 그렇게 느껴. 민준 씨랑은 어때? 좋아. 정말 좋아. 서로 존중해 주거든. 부러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8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었습니다. 오후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생일 축하한다. 고마워, 엄마. 우리 딸 50살이라니. 시간 참 빠르다. 그러게. 수진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왜요? 힘든 일 겪었는데도 이겨냈잖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엄마 덕분이에요. 옆에서 응원해줘서.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내가 이혼했을 때 엄마도 걱정 많이 했어.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너는 엄마 걱정을 다 날려버렸어.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해졌잖아. 엄마,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선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수진아,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렴. 네, 엄마. 약속할게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가 집을 꾸며 놓았는데 풍선, 케이크,
꽃다발까지 준비돼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생일 파티요. 우리 둘만의. 고마워요, 여보. 지난 4년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네. 우리는 케이크를 자르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가끔 생각해요. 전 남편한테 감사하다고. 왜요? 그가 날 버려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만약 그때 이혼 안 했으면 저는 지금도 불행했을 거예요. 수진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강한 거예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8년 전 명절 식탁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버렸습니다. 너 없어도 나는 잘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남편은 지금 편의점 알바를 하며 혼자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본부장이 됐고 좋은 사람과 재혼했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 걸까요? 웃음이 났습니다. 복수는 화려하게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연히 옛날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전 남편과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필요 없어. 남편은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든 그건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 전 남편을 우연히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인사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지나칠 것 같아요. 왜요? 더 이상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것도 맞네요. 그 사람은 이미 과거예요. 제 미래는 여보잖아요.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어느 날 정말로 전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였습니다. 남편은 아니 이제는 남이었습니다. 김민우는 편의점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건을 집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물건을 계산하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민우가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야. 민우야. 물건 계산해 주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얘기 좀. 계산이요? 제발. 5분만. 물건값이 8,500원이에요. 계산해 주세요.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후회해. 돈을 건네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걷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8년 전 15년을 함께한 사람, 그가 편의점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를 버렸습니다. 너 없어도 나는 잘 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날 밤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전 남편 봤어요. 정말이요? 어땠어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완전히 끝난 거네요. 네, 정말로 끝났어요. 민준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저도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8년 전 명절 식탁 위에 떨어진 이혼 서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남편은 저를 버렸지만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남편은 무너졌지만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남편은 후회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화려하게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였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만약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고 버린다면 그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당신 없이 잘 산다는 사람에게 당신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웃으며 잠듭니다. 행복하게, 당당하게, 자유롭게 말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